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고유가와 웰빙을 추구하는 분들이 즐겨 이용하는 자전거.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운동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출퇴근 등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놀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안전운전과 사고 처리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의외로 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거나 또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자전거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한 해 동안 13,74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로 인해서 199명이 사망하고 14,54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인천 지역에서도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작년에 143명이 부상당하고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지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지만 사망자가 3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150%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기 좋은 5월, 6월, 10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자전거 사고로 인한 그 사고의 당사자 그리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60.8%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나타나서 훨씬 더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전거 운전자가 이제 가해자가 된 이 사고들의 그 법규 위반을 살펴보면, 일단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앙선 침범이 6.7%, 그리고 신호위반이 6.1% 등으로 나타나서 이 자전거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법규 위반, 이것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이고 자동차 운전자 역시 서로 법규를 지키는 그런 운전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뭐 당연한 걸 텐데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도 이게 필수겠죠? 네, 먼저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뭐 기초적으로 공기압 점검이라든가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핸들이나 기어들이 잘 이상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야간에 자전거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전조등이라든가 반사판, 또 전멸등 등을 부착을 해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전거의 운행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구 역시 필수 조건이겠죠. 특히 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무의식 중에 팔이나 무릎이 바닥에 먼저 닿아서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고, 뭐 골절이나 타박상, 뭐 철과상 등의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머리와 경추 등이 손상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헬멧과 더불어서 팔꿈치 또는 무릎 보호대 등을 착용해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도 이제 차로 분류가 돼서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을 받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가 차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운전자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금고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12개 주요 항목인 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거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데, 일단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손해보장법의 문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제2조 17에서 차마의 의미를 정하고 있는데,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네, 도로교통법이 차마의 통행을 정하고 있으므로 자전거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통행 방법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의 개념은 뭐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보험사의 약관에는 자동차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의 보상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따르게 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를 확립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만든 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동차로 사고가 났을 때 물어주는 보험이다.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이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네요. 예, 정리하자면 도로교통법에서 그 대상은 차마, 즉 차와 우마가 포함되니까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12대 주요 항목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험 위반 사고나 보도 침범 사고가 되니까 종합보험 여부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가 나야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자전거는 자동차는 아니라서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수님 좀 이렇게 예. 질문을 건너뛰어서 예. 일반 운전자가 특별히 자전거 운전자를 대하는 것에 대한 뭐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당연히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법률 제17조에 자전거 통행의 보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죠. 만약에 일반 자동차 운전자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 사항을 위반을 하면 어떤 처벌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예, 만일 자동차나 이륜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 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통행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되고 이처럼 항목에 따라서 처벌과 벌금을 정하고 있으니까 운전자 여러분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 특히 자전거를 타는 아까 말씀드렸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와 안전 운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자전거 안전운전과 사고 처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